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신경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했고,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어요. 그런데 근육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오면 수축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질문한 친구가 있어서, 아세틸콜린이 부교감 신경에서 분비되는데 얘를 채집해서 근육에다가 뿌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똑같은 물질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수축을 하겠죠. 반대로 체성신경에서 나오는 거를 심장에다 가져다 줘도 심장 박동은 억제가 될 겁니다. 교감신경은 영어로 뭐라 했는지 기억나요? sympathetic. 이건 무슨 뜻이라 그래서? 동적이다. 그죠? 역동적이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부교감신경은 parasympathetic. 제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목적 자체가 싸움 도망. 교감신경은 싸움 도망 같은 역동적인 환경. 부교감신경은 에너지의 보존과 연계가 된다라고 했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각 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 학습했던 게 뭐냐면, 뇌랑 척수가 있을 때 교감신경은 주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그쵸? 척수에 이렇게 주로 연결되어 있고, 부교감신경들은 연수에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대부분. 근데 딱 하나 중뇌와 연결된 부교감신경이 있어. 교감은 척수와 주로 연결되어 있고, 부교감은 연수랑 주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뇌랑 연결된 부교감이 있다 그랬죠. 그죠? 얘는 홍채 반응하는 녀석은 여기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선생님,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이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그랬죠.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입니다. 그럼 이것들이 각각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77페이지에 잘 나와 있거든요. 먼저 동공에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 다른 말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될 때, 부교감신경이 작용할 때, 다른 말로 아세틸콜린이 분비될 때, 우리 동공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쫙 그려 놓을게요. 우리 알아야 될 게, 책에는 기관지, 그 다음에 심장 박동, 그 다음에 소화, 그 다음에 간에서 글리코겐, 그 다음에 방광,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자. 교감신경은 싸움 도망, 역동적인 상황이라고 했잖아. 또는 긴장된 상황이라고 했잖아. 그쵸? 밤에 어두울 때 동공이 어떻게 돼요? 빛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동공이 확장되죠. 어두울 때 혼자 있으면 어때? 긴장되지, 그지? 그래서 동공은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확장됩니다. 교감신경이 기관지에 작용하면 우리 화났을 때 숨이 어떻게 돼? 호흡이 헐떡거려지고 막 긴장했을 때 그렇게 되죠. 그죠? 기관지도 확장됩니다.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심장박동은 어때? 싸울 때 두근두근하죠. 심박이 촉진됩니다. 심장박동이. 화나거나 싸웠을 때 소화 잘 돼? 안 되지. 그래서 소화는 억제됩니다. 우리 싸움하고 도망가야 될 상황이야. 에너지를 높여줘야 돼, 낮춰줘야 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겠죠. 곧 싸울 거니까, 도망갈 거니까, 긴장한 상태니까.
그쵸? 그래서 글리코겐이 뭐였냐면 포도당을 녹말 말고 저장할 때 연결해 놓은 형태라 그랬잖아. 그지? 글리코겐 혈당과 나중에 관련이 있습니다. 포도당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글리코겐 같은 거는 분해해서 몸에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을 공급해야지. 방광은 확장되어야지. 방광은 왜 수축 안 해요? 방광이 수축하면 오줌이 나옵니다. 싸우고 있을 때 오줌 나오면 이상하잖아. 그지? 배뇨가 일어나면 이상하잖아요. 안정적일 때 우리가 오줌 싸야지. 싸우다가 갑자기 오줌을 왜 싸? 그지? 공격용으로 쓰나? 그거는 뭐 특이한 상황 아닐까요? 부교감 신경은 동공에 작용하면 축소가 돼. 밝고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동공이 그냥 축소가 될 겁니다. 기관지는 수축하겠죠. 숨 편안하게 쉬면 되니까 굳이 산소를 많이 흡입할 필요가 없잖아. 심박은 억제되겠죠. 천천히 뛸 겁니다. 소화는 촉진되겠죠. 우리 안정된 상태에서 소화하는 게 더 유리하잖아. 그지? 글리코겐이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방광은 수축해서 배뇨, 이뇨작용, 오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왜 글리코겐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노르에피네프린의 에피네프린,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 이거 같은 단어예요. 에피네프린은 화학적 단어고 아드레날린은 아드레날이라고 나오는 거기서 나온 호르몬이다라고 해서 어떤 화학 물질이다. 아드레날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이다라고 해서 아드레날린이라고 붙인 거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다르게 부르는. 얘의 특징적인 효과가 뭐냐면 혈당을 높여줘. 어떻게?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이건 노르에피네프린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교감, 부교감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서 글리코겐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근데 부교감에 있는 아세틸콜린 얘를 억제하거나 하지는 못해요. 혈당과 관련해서 우리 혈당을 낮추는 건 오직 인슐린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는 별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교감은 아까 척수와 주로 연결돼 있다 그랬죠. 부교감은 연수랑 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 그런데 동공과 관련된 거는 아까 동공반사는 중내에서 작용한다고 하죠. 그죠? 또 외워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방광. 방광을 수축시키는 부교감신경 지금 어디 있어? 그쵸? 특이하게 방광을 수축시키는 부교감신경은 척수에 연결되어 있어. 특이하지 얘.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와. 어려운 시험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부교감 신경은 어디 연결돼 있나라고 물으면 연수라고 말하면 맞다. 근데 특이하게 동공은 중내에서 컨트롤한다. 두 번째, 방광은 척수에서 컨트롤한다. 이 두 개는 특이하니까 알아둬야지. 특이하니까 알아둬야지. 그죠? 나머지는 중내 이거 말고도 우리 몸에 기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애들 싹 다 나머지는 다 연수고, 동공만 중내에서, 방광만 척수에서 컨트롤합니다. 아시겠죠? 부교감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 했다. 여기 보면 설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글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78쪽에 보면 신경계 질환 조사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경계 질환 조사하기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경계랑 신경세포 뉴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병이 발병하는지를 연구해 볼 가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연습해 볼 겁니다. 근데 오늘 할 게 아니라 다음에 할 겁니다. 다음에 우리 대사성 증후군, 그죠? 대사성 증후군이랑 그다음에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는 학습을 아직 안 했다, 그지? 우리 물질 대사 할 때도 대사성 장애나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 안 했잖아. 당뇨 이런 거.
그거는 뒤에 호르몬과 함께 우리 요거 같이 다룰 겁니다. 자, 혹시 잊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남은 시간은 오늘은 신경계 한 파트가 맞춰지는 시간이니까 근육 빼고 맞춰지는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연습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연습 문제 푸셔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연습 문제를 풀고 나서 우리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시면 수행평가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는 총 3시간을 계획하고 있고, 첫 시간에는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할 것 같고, 두 번째 시간에는 총 2시간만 하면 되겠다. 실험을 하고, 이론은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선생님이 언급해주고 실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형 질문으로 15분 20분 정도 시험을 치겠습니다. 적당한 날에 여러분이 연속으로 든 날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칠 겁니다. 원래는 실험 시간에 이 서술형 질문도 다 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하고 다음날 요거 간단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개별 평가를 위해서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계 단원 공부한다고 너무 고생 많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